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찾아뵙습니다. 미리 만나보는 뉴스데스크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데스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같이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탐험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벌써 500분 넘게 들어와 주셨어요. 네네. 팽하님이 뉴스 프리데스크 기대된다고 하셨고요. 네, 지단이님이 성지영 기자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지단이님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성지영 기자님 지금 여기 나와 계십니다. 네, 탐구생활님이 마봉춘 화이팅 네. 하셨습니다. 네, 꼼지락 작업실님 마봉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571분 현재 접속해 계시고요. 계속해서 많이 들어와 주시고 네. 저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안의 핫 코너 성반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뉴스반장 코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자, 오늘의 핫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스타벅스 사은품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해마다 스타벅스에서 여름 한정으로 사은품을 주잖아요. 네. 이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진 먼저 함께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유명한 인스타그램 SNS에 나온 사진들을 저희가 모아왔는데 줄을 정말 많이 서 계시네요. 아예 자리를 펴고 누우신 분도 계시고요. 네. 이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네. 이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길게 늘어선 거예요, 지금. 네, 막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자체적으로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야, 진짜 저게 우산, 대체 네, 비 뭐길래? 오는데 막 우산 들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도 보이고요. 저게 과연 뭐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 있는지 뭔가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게 바로 이 가방. 네, 썸머백이라고 하는 선물 레디백. 선물 레디백. 이게 여행 가방인데 이 캐리어 위에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행 가방이거든요. 네. 이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갖고 싶어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여행도 못 가는데 네. 이 여행 가방을 보는 것만 갖는 것만으로도 약간 조금 위로가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거를 실물 영재 못하다가 오늘 점심을 이제 회사 근처에서 먹는데 누가 저거 들고 막 앞에 가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스튜디오에 이거 사진 대신 실물을 가지고 오고 싶어가지고 막 물어봤는데 주변에 없더라고요. 실물 영접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탐나긴 하더라고요. 되게 앙증맞고 되게 귀여워요. 근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해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한 17잔을 마셔야 되고 사실 가격으로 따지면 한 8만 원치 그 정도 그렇죠.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은품 가방을 얻자고 300잔을 주문한 그런 사람도 등장했었어요. 커피를 300잔을 주문하셨다. 한꺼번에 주문해서 가방만. 몇백만 원어치의 그렇죠. 커피를. 네. 이게 또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죠? 네. 랜빅 뉴스 영상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Nope. 야, 이 가방이 뭐길래 진짜 난린지. 그러니까. 근데 저 300잔 사놓고 아까운 음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한 잔 마시고 나머지는 다른 손님 주라고 남겨놨는데 사실 뭐 그거 좀 먹기 좀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량 폐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죠. 뭐 이뿐만이 아니고 이 17잔을 빨리 채우기 위한 꿀팁이 난무했어요. 사실은 뭐 에스프레소를 뭐 한꺼번에 개인용 텀블러를 가져가서 받아서 이제 뭐 아이스큐브에 넣고 얼려서 먹어라부터 네.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팁이 난무했었고
있었고 일단 에스프레소가 제일 싼 음료니까.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이거를 마련할 수 그리고 이제 텀블러 가져가면 할인도 또 받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할인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저 사은품을 그냥 본인 돈 주고 이렇게 받으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요. 이거를 뭐 중고장터 같은 데 올려서 네. 대파는 분들이 뭐 그런 리셀러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이걸 1인당 처음에는 그게 제한이 없었는데 1인당 한 개로 제한을 하기 아하. 시작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거 17잔 다 모았거든요. 네. 이게 뭐 일부러 모은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욕심이 생기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또 다이어리가 이게 유행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많은 분들 모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 1층에도 사실은 MBC 1층에도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이거 뭐 언제 들어오냐 슬쩍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오전 7시에 재고가 있으면 10분 만에 다 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럼 7시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오전? 거예요. 그거 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요즘 이걸 소비하는 층이 일단 좀 젊은 층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요즘 SNS 활동에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 받았다. 내가 기다려서. 힘들게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정이라 그러고 막 갖고 싶고 약간 그런 심리를 네. 이용한 것 같긴 그런 것 한데.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당초 스타벅스 측에서 사은품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소진되지 않도록 물량 관리하고 있으니까 사재기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당초 밝혔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 뭐 7월 22일까지인데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벌써 핑크 가방이 품절됐어. 벌써 품절. 재고가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네, 나 빨리 사야겠네. 막 이런 중고거래 생각. 장터라도 가서 사야 되는데. 막 그런 게 심해지고 있고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스타벅스 쪽에서 이걸 상술로 너무 이게 사은품이 아니라 뭔가 희망 고문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약간 줄 세우기 아니냐 이러면서 좀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서 좀 더 알려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정확한 거는 스타벅스가 참 장사 잘한다는 거. 상술이니까. 네.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줄 세우기가 되고 이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사은품이라는 게 그렇죠. 고객용 서비스인데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맞아요. 그러면서 또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기도 네. 하고 그래요, 참. 자,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댓글을 좀 볼게요. 에버스케이프님이 리셀러라는 단어가 너무 좋다고 되팔이라고 비하하자고. 네, 예. 리셀러 그럼 좀 있어 보이니까 네,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되팔기 하시는 분들 뭐 그걸로 알바라고 하시는 분들 네. 계시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다니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가방 쓸 일도 없다. 여행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행 갈 일도 없는데 여행 가방은 그렇게 막 또 갖고 싶고 그러네요. 참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서글서글님께서는 그냥 가방 사자고. 이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은 스타벅스의 이 프리퀀시로 받을 수 있는 사은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유명하신 기자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현직 검사장과 또 언론의 유착 사건을 다룬 단독장인 장인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희수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도 뭐 장인수 그러니까요. 기자를 찾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아 진짜 진짜 댓글이 달리네요. 신기합니다. 예. 첫 보도가 나간 지 지난 3월 말에 달렸으니까 네, 예. 상당히 시간이 흘렸는데 원래 사실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보수 단체가 채널 A의 업무를 방해했다. 예, 저의 보도가. 보도가. 그래서 저를 이제 고발했는데 오늘 원래 나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네네. 조사를 받으려고 7월 1일 날 나가겠다 이렇게 검찰이랑 다 협의도 했는데 최근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우리 제보자인 그 제보자 X가 2차 소환까지 불응을 하고 안 나갔어요. 네네네. 예, 거기도 검찰에. 똑같아요. 예, 그 보수 단체가 그 고발을 한 사건인데 못 나가겠다. 나경원은 시민단체가 열 몇 차례 고발했는데 왜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으면서 왜 왜 나는 시민단체가 고발하자마자 소환하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러고 안 나가서 그냥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면 기사를 보는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검찰이. 예, 우리 제보자한테. 네. 이걸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럼 우리 제보자는 MBC 보도 때문에 지금 체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는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그냥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안전하게 끝내는 게 네. 이게 이 제보자에 대한 어떤 신의 성실 내지는 제보자 보호 그렇죠. 이런 것과 나를 믿고 이게 제보해준 약간, 사람은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저희 제보자는
그렇게 위험에 처하게 하고 나는 그냥 검찰 나가서 조사 받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이 좀 될 수 고민이 있는 있어서 네, 대목이네요. 예,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향후 검찰이 우리 제보자를 어떻게 정말 영장을 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 출석 그 소환 그 조사를 안 하고 우리 프리뉴스 데스크가 와서 뉴스 프리 데스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검찰보다 더 소중한 프리데스크라고 명명해도 되겠습니다. 아, 네. 당연히 더 소중하죠. 자, 요즘 나오는 보도들이 근데 이 검찰의 사건 처리 절차뿐만이 아니라 좀 내부 갈등에 좀 주목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뭐 3월 말부터 좀 보도가 되긴 시작했지만 정확히 어떤 주안점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짤막하게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그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이철 전 대표의 지인 A씨는 이모 기자를 채널A 본사에서 만났습니다. 이 기자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쳐서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라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해당 검사장과 나눈 대화를 녹취해놨다면서 녹취록 일부를 직접 보라고 권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 이런 생각이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이게 저거 이 꼬르가 이제 검사장입니다. 당시 채널A 기자는 검사장과 나눈 통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보면서 검사장이 말한 부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검사장은 채널A의 취재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있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거나 수사팀의 이 전 대표의 입장을 전달해주겠다는 대화도 기자와 검사장 간에 오갑니다. 돈이 어차피 철방 드러나니까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하고 하는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우리도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 기자는 A씨에게 검사장과의 통화 음성 일부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20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검사장이었어요. 이철 전 대표 측은 검찰과 언론이 원하는 이름을 대라고 강요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보도를 다시 봐도 참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저 때만 해도 사실 땡땡땡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실명 공개. 사실, 실명을. 예, 이동재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죠. 네. 이동재 전 기자 사실 아, 예, 그렇죠. 해고를 당했기 해고를 때문에 당했으니까 전 이동재 채널 전 A 기자죠. 기자였고, 예. 네네. 워낙 단독을 또 많이 하셨고 단독 전문 기자시기 때문에 5번 거 뭐 이런 상황이 익숙하시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별로 이 없는데. 사안이 좀 주객이 전도된 게 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핵심을 딱 정리해 주시자면. 그렇죠. 지금 그 이후에 상황이 좀 복잡하게 그래서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는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다루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죠. 네. 혹시 그래서 좀 그 당시 기억을 좀 떠올리는 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네.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그 이철 신라젠 전 대주주죠 편지를 보냅니다. 취재하고 싶다고 갑자기.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삭막해요. 네, 사실상 협박입니다. 이 편지 내용에서. 편지라고는 하지만 네, 내용상으로 편지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유시민 걸 내놔라. 유시민의 비위 사실을 내놔라. 그러면 수사가 세게 들어갔고 가족까지 수사가 들어갈 거고 너가 불지 않으면 가족이 다칠 수 있다. 네. 가족이 다칠 거다. 라는 내용을 편지에 적나라하게 써요. 심지어 네, 편지 네. 4통이나 보냈잖아요. 총 5통이에요. 5통. 네, 4통하고 저희가 취재하고 방송 준비하는 와중에 한 통을 더 또 보냈어요. 5통인데 예, 예.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철 대표가 처음에는 안 믿었다고 해요. 이거 기자가 아닐 거야. 설마 기자가 네, 이런 네. 편지를 이런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사기꾼도 많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그쵸. 많으니까 아무래도. 누가 좀 뭐 이상한 어떤 브로커나 다른 사기꾼이 혹시 보낸 거 아닐까 했는데 계속 이 편지가 오니까 이걸 좀 알아보라고 변호사한테 시킨 거죠. 자기 변호사한테. 이거 좀 진짜냐 네. 진위 여부를 좀 가려달라. 근데 이제 변호사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이동재 기자가 변호사 믿지 말아라라고 편지에도 계속 쓰거든요. 변호사한테는 절대 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제보자 지 씨죠.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대신 만나는데 만날 때 그 녹취록을 그냥 그 이동재 기자가 했던 것들을 읽어드릴게요. 네. 이동재 기자 워딩인데 이제 그 제보자 지 씨를 만나서 이제 우리 대표님이 딜을 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 남아있는 거 솔직히 추적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거 2개 중에 가족은 건드릴 수가 있어요. 가족은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철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협조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 식으로 자리를 깔아줄 수는 있어요. 검찰하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검찰하고.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리를 깔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불어라. 내가 검찰하고 자리를 깔아주겠다. 가족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적나라하네요. 이 예, 적나라합니다. 녹취록이. 예. 협박이네요. 그냥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면 가족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뭘 살리고 싶으면 아니 정확히 저는 뭐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해야죠. 네. 뭐 이렇게 아,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계속 가족 얘기를 합니다. 네. 계속. 저 예.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죄송한데 뭐 댓글에 장인수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지금 잠깐만 오늘 왜 제 찬양 방송인가? 이런 녹취록이 분위기가 이게 익숙하지 내레이션 않아서. 같다고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동재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이동재 목소리는 좀 약간 다 많이 다릅니다 느낌이. 예. 네. 자, 참 그러고 나서 이동재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게 이 단계에서 이제 제보가 들어오긴 하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제보가 들었을 때 검사장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죠. 검사장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이런 얘기만 나와요. 나중에 대화가 진전되면 검사장의 녹음 파일도 내가 들려주겠다. 아. 예, 그러니까 그 검찰청의 고위급 검사장급이랑 얘기를 진행 중이다. 네. 라고만 이동재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전 기자죠. 저는 사실 안 믿었어요. 그 제보자가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 검찰이랑 뭐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처음에 팩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동재 기자가 혼자 그냥 이렇게 비윤리적인 취재를 하는 거네. 그리고 검사장은 아직 안 났으니까. 근데 네. 두 번째 만났을 때 검사장과의 녹취록을 보여주고 세 번째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녹취록을 제시하고 그 녹취록이 조작된 게 아니다. 사실이다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거든요. 근데 녹취록을 그냥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네. 느낌이었는지. 네. 멋진 목소리로. 아, 예. 이게 이제 이동재 기자가 말을 하는 건데요. 그 전화로. 담보는 할 수 없고, 아니,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 시간을 달라고 해. 계속 연락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이죠. 이동재 네. 기자 그 녹취록에 따르면 잘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동재 기자 근데 뭐 야권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야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또 이동재 기자가 최경환 얘기를 하길래 최경환은 어차피 죽었는데 뭐 최경환 얘기 저희 보도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내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수사하면서 탈탈 털리는 것보다 그래도 먼저 자신이 나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다가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그게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그냥 그 검사장이 얘기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연결해 줄 수 있지. 그걸 하기 전에 여기다 제보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도에 저희는 상관이 없고 어차피 저희는 사건만 있으면 제보의 내용을 가지고 대검 범정을 접촉해. 그러면 내가 대검 범정을 연결할 수 있어. 그러면 땡땡땡 수석은 믿을 만한 친구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그거 연결해 주는 거 일도 아니야. 자기도 14년 당신 어차피 계좌 추적하면 다 털릴 테니까 뭘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기자한테. 자기도 14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 만한 대화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와 이철 그 대표 측의 대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수시로 협의. 네.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뭘 지키기 원해요? 가족을 지키기 원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딱 그 이철 측에서 듣기를 원하는 내가 다 대검 그러니까 검찰에 믿을 만한 라인 연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동재 기자는 이게 조작된 거고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제보자 얘기는 이 녹취록을 직접 들어봤는데 한동훈 검사장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100% 확실히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가 내가 듣던 내가 알던 그 목소리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낯뜨겁네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요. 기자가 검사장과 대화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참 현실성이 좀 없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뭐 영화 대본 같은 느낌까지도 그러니까 들어요.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이죠. 더 그리고 심하죠. 네. 기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검사가 말려야 되는데 네. 부추기잖아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나한테 알려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뭐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만 들어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현재 그럼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실은 제가 예. 법조 출입 기자가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인권사회팀 기자고. 네네. 되는 걸 물어봤군요, 제가.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차저차해서 어찌됐건 그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일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요. 지금 사건이 갑자기 그 수사가 급진전된 거는 그 이동재 기자랑 항상 보면은 이 백승우 기자가 네. 같이 그 취재를 하는데 그래서 제보자 지씨를 만날 때도 같이 동성을 하는데 2월 달에 이 둘이 부산을 한번 그 윤석열 총장 따라서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는데 그때 백승우 기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요. 그리고 그 이동재 기자가 자기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다 지웠다고 하는데 백승우 기자는 이걸 안 갖고 있다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안 지웠다가, 검찰에 예, 그렇죠. 압수수색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검찰이 당시 녹음 파일을 확보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바빠집니다. 검찰이. 갑자기 대검이 중앙지검 수사에 제동을 걸기 시작해요. 영장 청구도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못하게 하고 예, 갑자기 무슨 전문수사 자문단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전문수사 자문단 때문에 난리인데 좀 복잡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전문수사 자문단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동재 기자가 전문수사 자문단을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거든요. 네. 예, 범죄의 그쵸. 어떤 네, 혐의를 네. 받고 있는. 근데 이걸 총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총장이 이동재 기자의 말을 듣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반대입니다. 서울중앙지검도 반대고 지금 경향이나 한겨레나 어제 MBC도 보도했는데 대검의 부장들도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다. 이런 식으로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범죄 혐의 최소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있는 걸로 보인다. 라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걸 뭉개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만 보면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황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 수모를 겪으면서 예,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 사안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검찰 내 어떤 갈등으로 지금 그쵸. 계속 퍼져 나가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MBC 기자는 꽤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MBC 내부 취재 보고를 뭐 단독으로 입수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보자와 이동재 기자가 만날 때마다 MBC가 몰래 촬영을 위해서 따라다녔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취재 기자 입장에서 사실관계.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보도가 나왔을 때 MBC 기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사회적으로는 파장이 그렇죠. 없더라고요. 조용했죠. 한편으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되게 기뻤고 아, 조선일보가 이제 옛날처럼 영향력이 없구나. 그리고 저는 이걸 좀 멋지게 반박하고 싶었는데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최근 아쉬움이 어떻게 남고. 반박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이거는 자리에서. 뭐 팩트가 다 맞습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조선일보 보도는 팩트가 맞고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MBC의 내부 정보를 누가 MBC에서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조선일보가 인용한 그 문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용어로는 그 영상 취재 의뢰서입니다. 아. 기자들이 취재 기자가 그 취재를 나갈 그쵸. 때 영상 기자가 필요하니까 영상 기자를 이런 목적으로 취재를 나가니까 영상 기자를 의뢰서 네. 쓰거든요, 저희가. 같이 붙여달라는 의미로 저희가 의뢰서를 넘기는데 그거를 입수해서 거기에 제가 썼던 내용을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이거 뭐지? 아, 내가 이거 썼었나 예, 싶은 예. 내용들이 그대로 나온 거고. 장인수 기자의 영상 취재 의뢰서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조선일보 보도에 글자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럼 누가 그대로 긁어다가 그대로 긁어다 줬는데요. 준 거죠. 아. 네. 그래서 참 네. 근데 뭐 취재한 과정 아닌가요, 당연한? 뭐 당연한 과정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는 몰카를 사실을 확인해야 되니까. 네. 몰카로 취재했다고 문제를 삼는데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하는 얘기죠? 이동재 기자한테 우리 이제부터 취재할 거니까 저 MBC 기자인데 그러니까요. 하시는 거 계속 하세요. 저희 촬영할 테니까 뭐 이러고 취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건지. 검사장 녹취록 좀 다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예, 예. 그 현장에 가서. 근데 이제 그 제목을 MBC 몰카가 따라다녔다. 채널 A 기자 제보자 X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제목으로 이제 선정적으로 좀 예, 뽑은 예. 거죠. 사실 이제 취재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실 그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거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계속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이 기사를 조선일보의 박쿠키 기자가 썼어요. 이 부분이 차라리 저희 그 제가 MBC 그 신입사원
시험 봤을 때 알고 계시는 분이 같이 최종 면접. 또 인연이 있으신 인연이 분이네. 있네. 그래서 예. 저희 기수의 MBC 기자들은 다 알아요. 누군지. 최종 면접에서 같이 그러고. 봤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MBC 안 되고 그때 CBS인가 아마 들어갔다가 나중에 조선일보로 옮겼는데 네. 그때 제가 보면서 되게 점잖고 괜찮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혹시 지금 생각이 좀 달라지신 건가요? 그때 느낌은 그렇고요. 네. 조선일보 가서 이제 그 조선일보의 충성스러운 기자가 되셨더라고요. 예. 네, 그거야 뭐.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사실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보도가 파장이 지금 불러일으키는 파장에 지금 검찰 난리 나고 뭐 법무부 나오고 뭐 계속 그렇잖아요. 네. 어때요? 그 개인적으로 소회가 있다면. 소예요. 그 조선일보 얘기 한마디만 잠깐 네네. 1분만 더 할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그 이철 대표의 변호사하고 통화했는데 그 변호사분이 막 학을 떼요. 조중동, 문화일보, 세계일보 왜 이러냐 도대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듣지를 않고 그냥 자기 워딩 중에서 딱 하나만 따서 그게 굉장히 무슨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쓴다 이렇게 나는 쭉 하는데 앞뒤 정황을 설명을 했는데 예, 그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따서 그렇죠. 쓴다. 예,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자료도 보내주고 이게 네. 설명도 하는데 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계속 그 MBC를 공격하는 게 아까 박국희 기자도 그렇고 뭔가 너희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획되고 의도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니네들이 만든 거 아니냐. 검언유착으로 이렇게 프레임 덫을 씌워서. 놨다 뭐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이동재 기자의 편지예요. 이동재 기자의 편지를 보면 이동재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님께서 단순히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심경 고백, 억울함 소명, 정관계 인사 관여 등 히든카드 사용,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보도, 여론 형성, 저희가 대표님의 우려를 검찰에 설명, 여론에 따른 검찰의 태도 변화까지 얻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짰어요. 작전과 계획을. 뭐 다 이미 프레임을 거기서 짰네요. 사실은. 아니 제가 이걸 짜라고 이렇게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작전 내지는 이거는 이미 다 짰어요. 네. 이게 다른 데도 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큰 그림이 다 네. 있구나. 이런 식의 보도를 계획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아서 네네네.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다 판단이 되실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파고 계시는 장인수 기사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지금 5초 뒤에 본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